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1일 목요일 KCBS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기독교계 소식입니다. 민주당 하원 여성 의원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우편 낙태를 합법화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쟁점은 피임약을 인증된 처방자의 감독하에 약을 짓도록 요구하는 식약청 규정인데, 규정은 2000년 클린턴 행정부에 시행되었고 부시, 오바마, 트럼프 행정부의 지지를 받아왔습니다. 하원 감독위원회 소속 여성의원 11명은 지난 9일 FDA 사무총장 대행인 제넷 우드컵에게 보낸 사안에서 여성들이 알약을 우편으로 살 수 있도록 합법화해달라고 바이든 행정부에 촉구했습니다. 현재 구매 방법을 뒤집으면 여성은 낙태약을 우편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일부는 민주당의 제안을 우편 낙태라고 부른다고 크리스찬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켄터키주의 한 교회가 도시의 인구의 70%가 백신을 맞을 때까지 실내 예배를 재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켄터키주 렉싱턴에 있는 한 장로교회는 시인구의 70%가 백신을 맞을 때까지 실내 교회 예배를 드리지 않기로 지난 월요일 교회 리더들이 투표로 결정했다고 크리스찬 헤드라인이 보도했습니다. 교회 부목사인 린다 커츠는 교회 지도자들은 우리 시인구의 70%가 백신을 맞을 때까지 대면 예배를 재개하지 않기로 했다며, 우리 도시의 발병률은 여전히 하늘을 찌를 정도로 높으며 나는 우리의 안전이 걱정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팬데믹 가운데 맞는 재수요일 애쉬 웬즈데이 지침이 발표됐습니다. 팬데믹 가운데 맞는 올해 재수요일인 2월 17일을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 성직자, 신학자, 법학자, 공공보건 전문가들로 구성된 한 환경보호단체는 최근 재수요일을 안전하게 보내기 위한 지침을 발표했는데, 실내 모임을 갖지 말고 손 세정제를 많이 사용할 것과 드라이브스루로 제를 뿌릴 때 교통체증을 피하기 위해 계속 움직이도록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국내 로컬 소식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선동 혐의의 상원 탄핵 심판이 어제 이틀째 진행됐습니다. 하원 탄핵소추위원단은 어제 지난달 발생한 의회 난입 폭동 사태 당시 현장 모습이 생생하게 담긴 새로운 영상을 공개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사태를 야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공개된 새로운 영상과 사진엔 이번 탄핵 심판을 촉발한 지난달 6일 의회 폭동 사태의 폭력적이고 긴박했던 현장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탄핵소추위원단은 오늘 정오에 변론을 제기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계획이며, 변호인단 변론은 내일과 모레 진행될 예정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제 첫 정상 간 통화를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무역과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를 직접적으로 표명하면서도 가능한 분야에서 협력할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중국의 강압적이고 불공정한 경제관행, 홍콩 탄압, 신장 위구르족 인권 탄압, 대만에 대한 압박 강화에 대해 근본적인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두 정상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과 세계 보건안보, 기후변화, 무기 확산 방지라는 공통된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국민과 동맹국의 이익 증진에서 현실적이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리노이주 공중보건부는 어제 2,825명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와 53명의 추가 사망자를 보고했습니다. 현재 주 누적 확진자 115만 2,995명, 누적 사망자 21,869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1일 백신 접종은 거의 6만 3천 회분이 투여됐고 7일간 주 평균 양성률은 계속해서 3.3%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브리치커 일리노이 주사는 어제 백신 보급 원비 단계에서 코로나 예방 접종 대상자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일리노이주는 오는 2월 25일부터 백신 접종 자격 요건을 확대해 의학적으로 고위험한 상태 또는 동반 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상에는 암, 당뇨병, 비만 환자, 임신 중인 여성과 기타 여러 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로리 라이프 시카고 시장은 어제 장명에서
목요일인 오늘부터 시카고의 바, 레스토랑, 이벤트 공간 내 실내 서비스는 25% 미만 또는 50명 미만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쿡카운티 서버브 지역도 시카고시가 어제 발표한 새로운 지침에 맞게 카운티 내 레스토랑과 바의 실내 식사 수용을 늘리고 있습니다. 쿡카운티 공중보건부는 레스토랑과 바 등 이벤트 공간의 수용 인원 제한을 25% 또는 50명 미만으로 늘릴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시카고 아트 인스티튜트가 오늘 다시 문을 열고 대중에게 공개됩니다. 박물관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관하며 목요일부터 월요일까지 매일 첫 시간은 회원들에게 예약되어 있습니다. 방문객은 박물관 웹사이트를 통해 티켓을 구매해야 하며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가 요구됩니다. 노동부는 오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79만 3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주보다 19,000건 줄어든 수치입니다. 전주 청구 건수는 당초 발표된 77만 9천 건에서 81만 2천 건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국제 소식입니다. 일본 민주당, 공산당 등 일본 야당 소속 여성 의원들은 지난 9일 모리 위원장의 성차별 발언에 항의하는 뜻으로 중의원 본회의장에 흰색 정장을 입고 출석했습니다. 일본 여성 의원들이 모리 요시로 도쿄올림픽 패럴림픽 대회 조직위원장의 여성 멸시 발언에 항의하기 위해 흰색 옷을 입고 국회에 출석하는 등 모리 위원장의 거취가 정치 쟁점화되고 있습니다. 미얀마에서 수만 명의 시위대가 여러 지역에서 행진했습니다. 시위대를 상대로 경찰이 지난 9일 실탄 사격을 가해 2월 사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어제 미얀마 곳곳에서는 쿠데타 규탄거리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위에 참가한 한 사람은 총격을 받아 사경을 헤매는 가운데 정부 부처 공무원은 물론 일선 경찰까지 항의 시위에 가담하면서 군부에 대한 반발과 민심 이반이 가속화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오전 한때 맑겠으나 흐린 매우 추운 날씨 보이겠고 늦은 오후부터 밤까지 1인치 미만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20도, 밤 최저 기온 9도입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흐리고 밤부터 다시 눈이 내리겠고 1에서 3인치의 눈 적설량을 기록하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15도, 밤 최저 기온 5도입니다. 지금까지 KCBS 뉴스 박상준이었습니다.